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일단은 8시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오늘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힘이 좀 없죠. 아무래도 컨디션이 8시간 자니까 아무래도 컨디션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언제나 그렇듯 세이트트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에 약간 문제가 있네요. 웹사이트에 다시 한번 열어서 세이트트리님의 상식을 깨부숴라. 확실히 힘이 없네요. 8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최소 10시간은 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항상 또 좋다 나쁘다 너무 단정 짓지 말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일단은 그대로 루틴을 해보고, 근데 확실히 컨디션에 따라서 지금 목소리에 힘이 없다는 거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그만둔다 카드. 언제라도 좋으니 그만두세요. 관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두세요 라는 저의 인사말도 다른 사람들의 추구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자기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는 공부, 무엇을 해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업무,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않는 즐거움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악의 경우가 생겨도 괜찮아, 나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라고 내심 안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쵸? 목소리 힘이 없어. 괜찮아.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그 생각은 마음의 여유가 되고 그것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한 장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을 담아 언제든 그만두세요 카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만두세요. 그만둬도 괜찮다. 사랑과 매력이 가득한 일? 인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매력입니다. 일을 잘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고 특별한 장기가 있거나 타고난 신체 조건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조건이지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쩌면 지금 컨디션이 좋은데 8시간 자고 일어났던 이유로 내가 내 컨디션을 결정해버리는? 그걸 빼버리고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루틴을 하는 거. 네.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스스로 가르침이 생기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 해볼게요. 그래서 모두 다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조건이 바로 그 사람의 매력입니다. 큰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경우에 리더의 매력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이 따르지 않고 어렵게 사람을 동원했다 해도 많은 사람을 통솔하기 어렵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능력이 약간 부족해도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매력이 없으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주변 사람들과 자주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럼 매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거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 담긴 말을 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을 거고요. 그러니 매력적인 사람의 성공은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겠죠. 상시파기라고 하면 파기라는 단어 때문에 왠지 모르게 거친 남성적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상시파기는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어쩌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호탕하게 상식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처럼 근사한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상식 파괴 즐거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합니다. 남성도 물론 사랑이 담긴 상식 파괴라는 사람이 최고로 멋집니다. 만약 당신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사랑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당신에게 눈부신 일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독서하면서 운동 생각했어요. 빨리 운동하러 가고 싶다. 운동 지금 쉬어가지고 운동하러 너무 가고 싶어요. 오늘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쉬면은 좀 좋은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아요. 운동이. 오늘 무엇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선 수련 배철현님을 좀 만나고요. 오늘도 배철현 회원님을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폐기 으뜸 폐는 비가 우수수 내리는 한밤에 달과 같이 어제를 고집하지 않고 스스로 혁신해 등장하는 자의 모습이다. 무슨 말이죠? 다시. 폐기의 으뜸 폐. 폐기의 폐. 폐기의 폐는 으뜸 폐로서 비가 우수수 내리는 한밤에 달과 같이 어제를 고집하지 않고 스스로 혁신해 등장하는 자의 모습이다. 오케이. 그래서 폐기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매일 성장하는 사람이네요. 성공적인 혁신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진부한 각오로 해결하는 모든 전제를 완벽하고 섬세하게 제거할 때 가능하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렵다니까요. 자꾸 각오로 해결하는 모습.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폐기를 지닌 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이 취해야 할 그 모습으로 적절하게 변신한다. 그리고 자신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향해 묵묵히 묵묵히가 정말 많이 나와요. 나 너무 좋다. 폐기를 지닌 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이 취해야 할 모습으로 적절하게 변신한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도달해야 할 그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간다. 묵묵히 걸어간다.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도 모닝 루틴 할 때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서 그 지겨운 걸 그냥 매일 해내는 사람이다.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그걸 딱 들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좋아요. 두 개 다 해보겠습니다. 독서노트 해보고요. 폐기를 지닌 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이 취해야 할 모습으로 적절하게 변신한다. 그리고 자신이 도달해야 할 그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간다. 내 효율성은 약간 떨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평가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또 평가를 해야지. 10시간 자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쵸? 10시간. 그래도 오늘 일찍 일어났으니까 이제 조금 더 수면 패턴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늦게 자가지고 너무 늦게 일어나고. 자, 오늘
기능의학은 기능의학의 탄생.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능의학. 유전화적 허무지에 빠진 현대 철학. 현대의 건강관리를 재정관리에 비교하자면 강아지 코골 소리 들리나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말티즈 강아지가 저렇게 드르렁 드르렁 굴죠? 책만 읽으면 저렇게 네 자기 이야기하는 거 하나 코를 골면 고는데요. 자, 수면 버리는 시간이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 어제 수면에 대해서 읽었고 요즘에 수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연구 중이라 장점막 누수 증후군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한 첫걸음. 장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장점막 누수 증후군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한 첫걸음. 장점막 누수 증후군은 일반에겐 생소할 수 있지만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쵸? 장점막 누수 증후군은 그러니까 리키 것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장이 술술 샌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장 건강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막 누수 증후군은 말 그대로 장점막에 누수 현상이 발생한 상황을 말합니다. 장점막 누수 증후군은 점잖은 표현이고 리키 것 신드롬을 그대로 번역하면 장이 줄줄 새는 현상이라고 다소 과격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장에 있는 모든 음식물이 줄줄 새는 것을 상상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분해가 덜 된 거대한 단백질 분자들이나 유해 요소들처럼 체내로 흡수되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장벽을 통과해 체내로 흡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아 이거네요. 거대 단백질 분자들이 장에서 흡수가 안되고 그걸 말하나봐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에서 흡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분해가 덜 된 거대 단백질 분자들이나 유해 요소들처럼 체내로 흡수되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장벽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입에서 항문으로 이어지면 소화관은 체외, 즉 몸 바깥에 해당합니다. 소화관이 오케이. 내가 꿀꺽 삼켜서 뱃속에 있는 사과는 아직까지 몸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과가 소화가 되어 영양분이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 혈관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체내에 진입한 것이다. 그럼 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 장에서 소화가 돼야 된다. 위에서 소화가 되고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삼켰다가 토해낸 사과는 단 한 번도 내 몸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쵸. 소화 기관을 덮고 있는 그 점막은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한 개, 두께에 해당하는 얇은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비록 얇지만 정교하기 때문에 보호막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몸 외부 소화기관 내에 있는 그 음식물을 흡수하거나 몸에 들여서는 안 될 것들을 차단합니다. 동시에 상피세포를 항체를 분비하고 효소를 작동시키며 혐오분과 기생충을 억제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조금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흥미를 잃었어요. 읽어볼게요. 계속. 소화관 속에 들어온 물질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장벽을 통과합니다. 오케이.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과 유리지방산은 삼투압을 통해 별다른 의료 없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듯 들어간다. 오,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칼륨, 나트륨. 반면 대부분의 영양소는 능동수송, Active Transport 이라는 과정을 통해 장벽을 통과합니다. 특정 단백질이 셔틀처럼 영양소를 운반하는데 아미노산, 지방산, 포도당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이 능동수성을 통해 세포막에 된다. 아, 그래서 자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믿음으로 체내에 흡수되어서는 안 될 거대한 크기의 단백질 입자가 통과하는 것이다. 소화하지 않은 단백질을 의미하며 정상적으로 우리 체내에 유입해서는 안 되는 단백질이다.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 커다란 단백질을 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으로 인식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항체를 활성화하고 세포 활성 물질, 사이토카인스 과 활성산소의 생산을 촉진한다. 아, 활성산소 생산. 그래서 이게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이렇게 되는구나. 사이토카인이랑 활성산소를 촉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작동하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백신처럼 일부러 병원군을 주사해서 항체를 만드는 마당에 면역 반응 활성화가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좀 더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죠, 면역 반응이. 자기 면역 반응이잖아요. 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우선 면역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염증을 유발한다. 염증, 알레르기, 아토피, 여드름, 건선, 관절염, 갑상선 기능 한지, 청민식, 동맥경화. 심장질환, 당뇨와 같은 자기 면역 질환과 염증성 질환 유발을 그 증상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군이 아닌 정신적인 그 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그 세포는 모두 공격하게 됩니다. 바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장기나 세포를 외부에서 유입된 병원균으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케이. 우리 체세포에 유사하게 생겨서 면역세포를 자주 헷갈리는 중 하나가 우유 단백질, 카제인과 소 단백질입니다. 둘 다 소에서 나왔습니다. 아토피 환자에게 우유를 섭취하지 말라는 것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비해 아토피 알레르기가 부쩍 증가한 중 이유가 하나가 유제품의 섭취다. 자가 면역 질환은 없지만 점막 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곧장 화장실을 달려가는 경우,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설사나 잦은 대변에 반응이 나타나고, 고기만 먹었다면 복통과 함께 대변을 봐야 복통이 사라지는 사람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요. 이런 건 없어요. 육류의 단백질과 지방이 느슨해진 점막까지 자극을 주면 그렇습니다. 밀가루 음식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분자량이 큰 물질이 아닌 분자량이 작은 물질에도 반응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다.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감기성 대장 증후군, 장전만 누수 증후군의 원일 수도 있고, 헛배가 부르거나 실제로 배가 점점 나오는 증상,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피부 질환인데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인데 너무나 증상 자체를 브라드하게 너무 이렇게 좀 넓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전만 누수 증후군이 생기지는 근본적인 원인, 확정된 건 없지만 다양한 이론들이, 이것도 다 아직까지 이론이에요. 일단은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장과 혈관도 얇아진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약물과용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성 약물과 아스피린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피부가 얇아서 장내 점막도 얇아지면서 장전만 누수 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장내 세균 불균형. 오케이, 디스바이오시스. 역시 장건강 여기가 나왔어요. 장내 세균 불균형은 장기간의 항생제 복용 또는 수년 안에 조정된 곡물, 설탕, 첨가제 등의 섭취로 장에 있어야 할 유익균들이 죽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장내 유해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유해균이 우세해질 경우 유해균들이 독소를 발생시킵니다. 이 독소가 몸에 흡수를 할 때 장점한 조직에 자극을 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염증이 유발하고 염증은 점막을 느슨하게 한다. 그러니까 도정된 곡물, 설탕, 첨가물이네요. 결국은 장기간 항생제 복용, 이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장기간으로 항생제를 복용해야 된다. 넷째는 술이 나왔어요. 술은 상관이 없고. 다섯 번째는 기생충, 칸디다균 감염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감염성 대상 증후군이나 크론병 같은 소화계통의 만성 염증성. 너무 이게 지금 그냥 다 이론이에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글루텐입니다. 나는 진짜 글루텐 프리를 다 먹으면 괜찮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글루텐 이건 진짜 좀 저한테는 중요해요. 글루텐은 밀보리, 호밀 등의 곡류에 포함된 불효성 혼합 단백질입니다. 쉽게 밀가루 음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글루텐에 대해서는 참만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대변에는 미래 과거와는 달리 변종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 밀가루에서 검출되는 글라이포세이드의 농약의 문제가 되는 것 다음, 아직도 이 글루텐 프리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많다는 거. 그래서 글루텐 감염 반응은 단순한 장점한 누수 증후로 끝나지 않는다. 장점한 염증 및 비타민 B 흡수를 방해해서 비군 결핍, 비군이 부족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레벨이 증가한다라는 거. 특정 음식에 대한 민감성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촉발된 비타민 B군의 결핍이 심장마비, 식품 감수성, 푸드 센시티비티. 안타깝게도 장점한 누수 증후에 관심을 보이는 의료인은 국내에 드물다. 장점한 누수 증후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선 장점막 누수 검사, 대변 검사 없네요. 이러한 과정은 대략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환자 자신의 철저한 식이요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된 원인이 되는 음식들은 절대 입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장점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하게 이유라던가 치료 방법을 완전히 지금 증명이 되지 않았고, 내 몸에 맞는 걸 먹는 거죠. 알겠어요. 오늘은 책이 좀 안 읽혀지네요. 간단하게 오늘은 독서를 하고 루틴을 하고 운동을 빨리 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한번 읽어볼까요? 안 읽혀지네요. 자. 뭐지? 쇼펜하우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러의 말처럼 인간은 모두 아르카디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이 세상과 행복과 향락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태어나 행복과 향락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려는 어리석은 행복과 향락, 희망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운명이 곧 찾아와 거칠게 인간을 붙잡고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모든 재산과 수입,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 눈과 귀, 얼굴, 한가운데 있는 코마저도 운명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경험이 생겨 행복과 향락이 멀리서는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는 신기루라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고뇌와 고통은 현실로 다가 그 실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착각이나 기대가 소용없음을 알게 된다.
결국 이 가르침이 열매를 맺으면 인간의 행복과 향락을 쫓길 멈추고 되도록 고통과 고뇌의 접근을 막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고통 없이 조용하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요구를 이런 생활에 부합하도록 조절하며 세상이 제공하는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에게 아주 행복해지라고 요구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괴테의 소꿉친구 메르크도 이 사실을 알고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만큼의 행복을 얻으려면 역겨운 욕망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망칩니다. 자기 앞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욕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락, 재산, 지위, 명예 등에 대한 요구를 적당한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행복, 부귀영화, 향락을 얻으려는 그 노력과 투쟁이 큰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극심한 불행에 빠지기는 쉽지만 아주 행복해지는 일 몹시 어려운 게 아니고 아예 불가능하다. 나 아주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러니 앞에 언급한 방법을 쓰는 게 현명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시인의 말은 커다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중력의 미덕을 지키는 자는 현명하여 낡은 흙, 지붕, 오두막을 멀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궁전의 화려함도 멀리한다. 큰 소나무는 거센 바람에 흔들리고 높은 탑일수록 처참하게 무너진 내 철학에 가르침을 완전히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 전체가 오히려 없는 편이 나음으로 존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게 가장 큰 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어떤 일이나 조건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일이 실패했다고 해도 크게 한탄하지 않는다. 대신 플라톤의 인간의 일은 무엇이건 간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다라는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더불어 다음의 글도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플라톤 국가론 세상의 소유물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니. 세상 전부를 가졌다 해도 기뻐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니. 고통도 희열도 이 세상에 그저 지나가니 세상을 지나쳐라. 아무것도 아니니. 아닌데 나 지금 뭐죠? 식기세척기 사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제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깨끗하고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더 루틴을 많이 할 수 있고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가진 거를 정말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세상을 전부 다 가졌다 해도 기뻐하지만 뭐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런 거지 기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유일한 통찰을 얻기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한 세상의 위선 때문입니다. 그러니 위선은 젊은 시절 그 정체가 일찍이 탄로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위선. 대부분의 화려함은 연극 무대의 장식 같은 겉모습에 불과하고 그 안에는 사물의 본질이 빠져있다. 확실히 조금 뭐라 그럴까 니체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는 행복보다는 고통을 피해가는 고통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내가 생각했을 때는 행복을 지금 마음껏 느끼면 지금 책을 읽는 이 순간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것에 그냥 완전히 집중해서 몰두해서 몰입의 세계로 빠지면 이게 진짜 행복인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선이 고통 없이 조용하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 진짜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머리를 봤을 때 엄청나게 행복하잖아. 막 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완전히 몰입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도파민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도록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자신의 요구를 이런 생활에 부합하도록 조절하며 세상이 제공하는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게 된다. 너무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에게 아주 행복해지라고 요구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저도 조금 요즘에는 바뀌는 것 같아요. 철학이. 예전에는 일희일비하지 말자, 항상 평온하자. 그래서 평온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련을 했었고 평온해졌는데, 지나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운동 때문에 설레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내 소유물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식기세척기가 지금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나에게 선물로 줬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내가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왜 진짜 진작 사지 않았나. 시간을 홀쭉을 쓸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깨끗하게 되고 너무 좋은데. 아닌데, 인생이 너무 행복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가르침의 열매를 맞으면 인간은 행복과 향락을 쫓길 멈추고 되도록 고통과 고뇌의 접근을 막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반면에 고뇌와 고통은 현실로 다가와 실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착각이나 기대가 소용없음을 알게 된다. 왜 행복과 향락을 쫓으면 안 될까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금 책 읽는 거. 내가 지금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그 시간적인 여유.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경제적 여유. 내가 시간이 있고. 진짜 지금 행복하고 향락을 쫓는 거잖아요. 왜 이걸 즐기면 안 돼요? 되도록 고통과 고뇌의 접근을 막으려. 내가 자꾸 고통 고뇌에 집중을, 나 이걸 피할 거야, 이걸 피할 거야, 이걸 피할 거라는 거는 의식적으로 내가 거기에 집중한다는 건데, 그냥 내가 책 읽는 이 행복 이거에 완전히 집중을 해버리면 고통이나 고뇌가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네, 제 생각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 생각이 내일은 틀릴 수 있고 미래는 또 틀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저의 삶의 철학은 이것입니다. 네, 독서노트를 한번 해볼게요. 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한글 책은 읽고, 이제 조금 있다가 원서 읽고 간단하게 오늘은 하고 운동을 빨리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너무 미친듯이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알겠님, 오늘도 수고했어요.